50년 됐어요. 그때는 많이 잘 됐어요. 가끔 봐요. 옛날에는 장사 잘 됐었지, 그때. 뭐 신났었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아무튼 뭐 점심을 2시, 3시 먹었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왔죠. 우리 서산 지역 경제에. 마트가 맨날 생기니 뭔지야? 너무 생겨요. 밥도 굶게 생겼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우리 시장도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변하는 길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전통시장의 위기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50회 동안 이어질 장사의 비밀에서는 전문 강사님들과 함께 대박의 비법, 성공의 숨은 비밀들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이분은 전통시장에만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고 하는데요. 국내 1호 전통시장 해설사 이준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해설사 이준입니다. 전통시장 해설사라고 하니까 약간 좀 특이한데요. 제가 숲해설사, 아니 문화해설사는 좀 자주 들어봤는데 전통시장 해설사는 좀 처음 듣거든요. 네. 이색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전통시장 해설사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하고 특별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제가 전통시장에 가서 하는 역할들은 전통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들을 만나 뵙고 또 철학 있는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장의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특화된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철학 있는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해서 많은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시장을 여행하듯이 같이 걷는 역할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해줄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요. 네.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실 건가요? 네, 전통시장이 위기다, 그리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전통시장에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변화를 하면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희망찬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강의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강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해설사 이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1,400여 개 중에서 798곳을 직접 다녀오고 현장에 계시는 상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전통시장의 과거와 오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추적하고 기록하고 또 대중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이 1,400여 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유산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역사를 잇고 또 현대화된 전통적인 상점들을 이끌어 가시는 상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전통시장은 도서관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시장들은 생활형 시장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시장이라는 건 채소와 과일, 정육점, 그리고 방앗간이 있는 시장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식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망원시장과 그리고 광명 전통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 망원시장과 광명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돼서 시장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시장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전에 있는 가양시장과 서울의 상계시장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장들이 단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다시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외국의 전통시장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전통시장들도 물론 생활형 전통시장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식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채소와 과일, 생선, 정육을 팔던 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해외에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들은 관광형 시장으로의 도약에 성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시장으로 도쿄에 있는 우에노 아메요코라는 전통시장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에노 아메요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남대문 시장과 닮아 있는 시장인데요. 일본 전역에서도 유일하다고 할 만큼 떨이라는 아주 재밌는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일본 상인들이 크게 외치는 외침을 하지 않지만 도쿄의 우에노 아메요코라는 시장에 가시면 도쿄 상인들이 골라 골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특히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 온 관광객들은 그 모습들에 반해서 이 우에노 아메요코를 찾아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전통시장을 말씀드린다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더 마케톨이라는 시장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마케톨이라는 시장은 2013년도에 시작된 시장인데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마케톨이라는 시장은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있고요. 1층에는 전 세계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향신료와 식재료, 그리고 전 세계의 유명한 셰프라고 하는 셰프들의 레스토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시장을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의 식재료와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전통시장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런던에 있는 버로우 마켓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 버로우 마켓 같은 경우는 1000년이 된 아주 오래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00년이 된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에 있는 남대문 시장이 6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도 단순히 생활형 시장에서 진화해서 그리고 변화해서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처럼 관광형 시장으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4가지 시장들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시장들은 외국에 있는 전통시장 못지않게 변화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시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상설 야시장으로 시작한 부산 부평 깡통 야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산 부평 깡통 야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30여 개의 매대를 가지고 기존의 점포와 그리고 야시장의 매대를 가진 상인들이 공존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부평 깡통 야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야시장에서 되게 재밌는 먹거리를 팔더라고요. 우유처럼 생겼는데 또 아이스크림인 것 같고 아이스크림인 것 같은데 우유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치즈에 가까운 우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시냐면 튀겨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튀겨서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쉽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슈크림과 같다, 빵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에 이러한 젊은 상인들 그리고 특화된 상품을 파는 아주 재밌는 상품을 파는 상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시장들이 이러한 변화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청년시장의 시작은 전주 남부시장 2층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1개 점포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약 20개에서 30개 점포 사이의 점포들이 자신만의 영역을 형성하면서 예술가들의 시장 그리고 청년의 시장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구로시장의 영플라자라고 하는 청년몰이 형성이 돼서 청년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원주 중앙시장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원주 중앙시장은 현재 50개 이상의 점포가 청년 상인들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청년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상점도 있고요. 또 카페이지만 북카페, 그리고 원주의 어떤 역사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카페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주에 되게 재밌는 상점이 있는데요. 원주에 있는 청년 시장 상점들 중에서 꽤 많은 수가 수공예품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원주 시내에는 수공예품을 만드는 편집숍이 많지 않은데요.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시장은 문화예술시장인데요. 문화예술시장 같은 경우는 광주 대인예술시장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유명한 시장이죠. 저도 수십 번 찾아가서 이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철학 있는 상인분들을 만나고 또 상인회장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상인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특유의 예술가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장이어서 대인예술시장에 가면 사실은 제가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밤에 열리는 예술야시장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 상인들과 그리고 기존의 베테랑 상인들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아주 의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예술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역곡상상시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부천 역곡상상시장 같은 경우는 부천이 만화의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이 만화 캐릭터 중에 하나인 빼꼬미를 시장의 캐릭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곳곳에 이 빼꼬미가 숨겨져 있어서요. 어린 아이들과 찾아가면 이 시장에서 이 빼꼬미와 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도 이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셔서요. 이 만화의 캐릭터가 단순히 만화 속에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곡상상시장 같은 경우는 만화 캐릭터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 한 분 한 분이 스타가 되셔서 핵점포를 만들고 계십니다. 채소가게 하면 역곡상상시장에 이 채소가게를 가야 되고 생선가게 하면 역곡상상시장에 이 생선가게를 찾아와야 한다라고 상인분들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부심이 뛰어나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관광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편하게 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시장은 특화시장인데요. 우리나라에 특화시장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수산시장만 따져도 전국에 50여 개의 수산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어시장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 함부르크 어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족 단위로 찾아와서 항상 축제가 열리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축제가 열리는 시장이 아주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특화시장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화된 상품을 파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장이 단양에 있는 구경시장인데요. 단양에 있는 구경시장 같은 경우는 마늘이 특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강정이 여기서 파는데요. 흑마늘 닭강정이라고 검은 마늘로 만든 닭강정을 이 시장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주에 있는 산성시장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주 산성시장 같은 경우는 알밤이 유명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알밤 막걸리와 알밤 카스테라, 알밤 과자와 같은 다른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화된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는 시장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1398개 혹은 1400여 개의 전통시장들이 이러한 특화된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많은 대중들과 그리고 지역의 주민,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시장으로 변화를 해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걸어 다니면서 또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장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시장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시장은 밝아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재밌고 즐겁다라는 이야기도 반대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유럽의 어느 멋진 시장, 해외의 어느 멋진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도 해외나 유럽에 있는 전통시장 못지않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도 가능성이 있고 저한테는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과 같은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상인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전통시장 상인 화이팅!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한 서산 동부시장인데요. 대형 마트들이 근처에 들어와 그렇지 않아도 점포 대부분이 침체를 겪고 있을 때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건까지 터집니다. 당시 시장은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 수산시장 쪽에 엄청난 파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생계비로 일부 우리 수산물 취급하는 상인들이 좀 받기도 했고, 장갑도 안 팔렸으니까요. 바다에서 작업할 적에 반드시 장갑을 끼워야 되고, 반지락을 팔 적에 호미를 긁어야 되고, 뭐 방금 얘기한 대로 낙지 팔 적에 낙지가래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 안 나가니까 수년간 엄청난 파장이 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왔어요. 상인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 해결책의 하나로 서산 동부시장은 현대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장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좀 깨끗하지도 못하고 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산 동부전통시장을 그런 맥락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출발점을 삼아가지고 전국 최초로 현대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탈바꿈한 서산 동부시장. 본격적인 마케팅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우리 시장에 매주 토요일마다 체험 활동할 수 있는 비누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활동을 했고, 정부로부터 그 받은 공동 마케팅, 즉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행사도 했습니다. 젊은 층과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활동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층을 위한 서비스까지 펼쳐진 가족 체험 장터. 고객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딴지공원에서 책상을 좀 놓고 거기서 우리 동부시장에 찾는 고객님들한테 손톱에 그림도 그려주고, 또 아기들한테는 얼굴에 뭐 그림도 그려주고 비누도 만들고 이런 거를 체험 활동을 했어요. 그런 행사를 하는 토요일 날은요, 호떡 하는 할머니가 회장님 오늘 매출 좀 나서시오 이런 얘기도 듣고, 젊은 주부하고 학생들, 유치원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무튼 시장에 보탬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서산 동부시장은 더 나아가 토요 경매 장터라는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상인들이 원가로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꽃게 10kg, 20kg, 수박 20통, 30통, 또 먹거리로 갔을 적에 국밥 10그릇, 칼국수 20그릇 이렇게 내놓고 경매를 해서 단체나 고객들이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해서 경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지만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한 서산 동부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상인들은 더욱 큰 매출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청년 상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강사님도 청년 상인 맞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가게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진 않으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상점을 내면서 이웃 주변의 상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 상점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지어진 건물에 있는 상점을 임대를 해서요. 사실은 먼지를 제거하는 데만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3개월이나 걸렸나요? 네, 그 3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저희 상점에 창문이 없어서 앞에 가게에 있는 이불집 아주머니와 또 옆에 가게에 있는 커튼집 할아버님이 그 창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그 상점의 먼지들을 빼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 전체 상인분들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시장 분들이셨네요. 근데 다른 분들 같은 청년 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청년 상인분들이 기존 상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시장의 사랑방을 찾아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사랑방이 커피포차라는 아주 작은 공간인데요. 그 공간에 찾아가면 꼬마아이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지역 주민부터 시장의 상인들까지 모두 찾아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가면 시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청년 상인들이 본인 상점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시장이 돌아가는 이야기, 시장의 생태계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 소홀하게 생각할 때도 많은데요. 저는 시장 상인이 되었다면 청년 상인들이 이 시장의 사랑방에 가서 시장의 이야기들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이용하시는 거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판넬은 뭐죠? 네, 제가 시장이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장사의 비밀을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넘겨봐도 되겠죠? 네. 이게 퀴즈죠? 저를 위한 퀴즈인 거죠? 네, 그렇죠.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사가 잘 되는 전통시장은 땡땡 같아야 한다? 뭘까요? 땡땡. 뭔가 두근거리는 남자친구? 남자친구요? 애인? 사랑? 네, 비슷한데요. 비슷한가요? 네. 사랑 같아야 한다 아닌가요? 전통시장은 사랑 같아야 한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네.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한번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연인 같아야 한다. 네. 장사가 잘 되는 전통시장은 연인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연인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전통시장하고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전통시장과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건 전통시장이 보고 싶고 그립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찾아가고 싶거든요. 저는 장사가 잘 되는 전통시장들은 찾아가고 싶은 시장 그리고 머물고 싶은 시장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려면 많은 대중들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연인 같은 시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다음 판넬을 볼까요? 네. 좋은 시장은 땡땡을 판다. 네, 이것도 조금 어렵죠? 좋은 시장은 먹을 걸 판다? 제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기 때문에. 진짜요? 네. 뭔가 상인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상품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좋은 시장엔 이것이 꼭 있습니다. 좋은 시장. 네. 그 시장만의 뭐뭐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으니까 한번. 좋은 시장은 이야기를 판다? 네, 많은 시장들이 사실은 이 이야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시장의 터줏대감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터줏대감들을 만나뵈면 본인이 4살 때, 5살 때 마차가 지나다녔던 시장 이야기를 주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상인들이 이 시장 이야기가 너무 흔했고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여서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이 전 세계 어디에도 내놔도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려면 그리고 좋은 시장이 되려면 이 사소하고 소박한 이야기를 표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파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많은 전통시장이 소통과 문화가 있는 곳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회 강사님하고 처음으로 이 문을 열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상당히 뿌듯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상인분들과 그리고 많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통시장 해설사 이준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통시장의 위기다, 한계다 말이 많지만 연인처럼 늘 가까이에서 차별화된 이야기를 가지고 발전해 나간다면 전통시장의 활성화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매출 감소의 숨은 원인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더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